어둡습니다. 이 어둠이 언제 거칠지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새벽당이 이 어둠을 밝히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방송에서 했던 공약 중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동북공정에 대한 부분, 요거 1단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한 폐렴을 위한 피해자, 그거 소송, 사드 배치 문제라던가 이런 거는 저희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정당은 존재하나 국회의사당에 입성한 국회의원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건 못해요.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만약에 뽑히게 된다면 그때는 할 겁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어요. 4월 15일 날 선거를 해서 저희가 3% 이상을 받는다면은 당연히 그것도 들어갑니다. 저희는 못 지키는 공약을 하지 않아요. 저희는 지킬 수 있게끔 다 작전을 짜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에폭타임즈에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이 나왔습니다. 방송으로.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한번 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분 56초인데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자, 어딨냐. 여기 있다. 자, 들어갑니다. 소리 안 나면 말씀해 주세요. 강원도 춘천과 홍천 일대에 조성될 거대 차이나타운 건설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 면적 120만 제곱미터, 자그마치 축구장 168배 규모의 중국 복합문화타운. 인천 차이나타운의 10배 크기로 한 마을이 통째로 중국이 되는 겁니다. 사업 기획부터 콘텐츠 개발, 투자자 발굴, 홍보와 광고까지 사업 전반을 장악한 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산하 인터넷 매체 인민망입니다. 건설은 국내 기업 코오로, 일부 콘텐츠 기획을 민간단체에서 담당했을 뿐입니다. 투자 유치를 국내 기업인 내외주건이 맡았지만 건설업계 25위라는 기업 규모를 추산할 때 6천억 원 규모의 사업은 사실상 중국 자본으로 짓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강원도청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 명목으로 사업 인허가와 투자 이민제 등 행정 지원을 맡았습니다. 중국 문화 복합문화 타운이니까 조성이 되면 많이 오죠. 올거리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국가안보 전략에 우려되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예비부대인 육군 11사단이 있고 지역에 많은 군시설이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나타운을 형성해서 중국인을 유치하겠다는 거 보는 좀 국가의 장기적인 어떤 전략이랄까 이런 차원부터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홍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예비 부대가 있는데 실제 군에서는 예비 부대가 더 중요합니다. 중국이 아직도 북한이나 한국을 자기들의 속국으로 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마을 하나가 통째로 차이나타운이 되는 거대 사업. 하지만 취재진이 만난 시민들 대부분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요 사실 모르고 저기 하고 한 것을 검색어 해가지고 작년에 기사 나온 거 봤죠. 여기 한가운데 가까이에 들어온다니까 저도 딱 그렇게. 중국 복합문화단지와 함께 또 거론되는 곳이 바로 춘천 중도에 건설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럭셔리 호텔입니다. 10,000개 이상의 유물이 출토된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 유적지인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 이곳에 600실 규모의 15층짜리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최고급 호텔이 지어지는 겁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춘천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기존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제안하고 시민단체 중도본부에서 유적지 훼손을 우려해 호텔 건설을 반대했지만 강원도는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지난 12월 6일 중국 베이징 인민망 본사에서 열린 중국 복합문화타운 조성사업 착수 기념회.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중국 복합문화타운을 두고 한국의 유일한 1대1로 사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1대1로 참여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1대1로 공식 사이트에는 강원도 중국 복합문화타운이 소개됐습니다. 한편 차이나타운 조성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유적지 훼손이 중국의 동북공정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선사시대 유적지에 들어서는 중국인을 위한 최고급 호텔,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군사시설 옆에 자리한 중국 복합문화단지, 중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경제적 미끼 뒤에 정작 중요한 한국의 정체성과 안보를 놓치는 건 아닐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 개발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거기 그 중도 선사 유적지가요, 세계에서 제일 큰 지역입니다. 여태까지 발견된 선사 유적지 중에 세계에서 가장 커요. 최소한 우리나라가 지금은 모르지만 선사시대 때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뻥쳐도 될 정도지. 왜? 다른 데는 조금이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선사 유적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선사시대 때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거대한 도시가 있었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라고.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해도 돼요. 가치가 있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세계에서도 공인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스스로 부숩니다. 스스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중국의 동북공정이 매우 불편해지지요.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이런 세계 최대의 선사 유적지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부수는 거죠. 그냥 부수면은 난리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발이란 명목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춘천 지역에 월드컵 축구장 크기 거의 170배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선사시대 유적지를 전부 파괴해서 갈아엎는 것은 바로 현대판 문화혁명입니다. 여러분, 모택통이 중국에서 문화혁명을 일으켰을 때 중국에 있던 수많은 문화 유적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의 공자학원은 그 유교를 중국 애들이 스스로 갖고 있던 걸 한 것이 아니라 문화혁명 때 전부 파괴했습니다. 책도 태우고 그 유교 관련 사원도 다 부서뜨리고 불태워버리고 전부 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자의 자손들이 지금 대만에 산다 그랬잖아요. 중국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파괴해서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성균관대학, 그 다음에 대만의 타이페이 대학에 가서 배워서 자기네들이 공자학원을 만들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느냐 거짓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춘천 선사 유적지는요, 이렇게 해서 중국 애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야, 이거 돈 먹어라, 돈 먹어라, 돈 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 최대의 고인돌 유적지를 파괴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돈맛에 쪄들어 가지고 우리 조상의 그러한 역사적 유적지를 다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한국에는 영혼이 없다고.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한다는 겁니다. 어떤 한국의 건설업체도 이러한 건설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해야죠. 난 못한다. 왜? 이건 문화유적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못한다. 근데 또 이게 돈이 얼만데. 모든 게 돈으로 계산되죠. 아니, 좌파들 이러면 안 되지. 자본주의는 돈만 하는 황금만능주의라며. 어떻게 된 거야? 좌파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건 자본주의적 사고방식 아닌가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11사 하나 있다 그러죠? 여러분, 11사 예비부대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방어하고 북진을 하는 부대입니다. 북진. 예? 우리나라에 지금 북진을 할 수 있는 부대들을 문재인 정권이 하나하나 없애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쳐들어와도 되고 우리는 북한으로 갈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까지 뚫고 있죠. 북한이 남침을 할 경우에 고속도로를 타고 한 방에 서울까지 침략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뢰밭 다 제거했죠. 그래서 북한은 우리에게 침략할 수 있게 하면서 우리가 북한이 침략할 때 방어를 하고 우리도 북진을 할 수 있는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군대를 지금 다 해체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이에요. 중국과 함께. 그래서 춘천 중도 유적지에 있는 근처에는 우리나라 11사단 본부에도 이렇게 대규모 차이나타운을 세우면 어떻게 된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전진기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서도 나왔지만은
한국에서 실행되는 유일한 1대1로랍니다. 답 다 나왔죠. 예. 우리나라에서 하는 유일한 1대1로 사업이다. 다른 데는 그래도 무서워서 차마 양심이 있어서 안 하고 있는데 강원도 도지사는 하고 있네요.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총력전을 기울여서 춘천, 이번에 그 김진태 의원 거기 후보 지역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왜 공격해요? 강원도 땅 중에 뭐 다른 데 다 지금 좌파들이 장악했다며. 근데 거기 장악하는 것보다 지금 강원도 중에 이 춘천이 중요하다고. 춘천. 왜? 춘천에 차이나타운이 건설되거든. 그래서 뭐 삼척이고 고성이고 강릉이고 이런 데 잃어버리는 것보다 춘천을 잃어버리는 게 더 뼈가 아픈 겁니다. 여기를 중국인들이 원해요. 이 지역에 차이나타운을 세워야 우리나라가 북진할 수 있는 예비부대 11사단을 감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보다 더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 선사시대 유적지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파기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춘천에 사활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광재 같은 여시제 멤버죠. 친중 싱크탱크 기관 이런 데 사람들까지 총동원돼서 지금 춘천에서 자기네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춘천 원주민들은 알아야 돼요. 이 방송을 보게 되는 혹시 서울에 사시는 춘천 분들 계시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 친척들한테 알리십시오. 지금 저 최문순 도지사를 포함한 민주당이 춘천에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춘천에서 차이나타운이 건설되게 되면은 춘천의 상권은 몰락합니다. 몰락해요. 그리고 여기도 나왔지만은 여기 투자 이민 제도라고 나와요. 투자 이민 제도 뭐죠? 돈 투자하면은 영주권 받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부자들이 오는 겁니다. 부자들. 중국 공산당 당 간부 혹은 그 자제들이 춘천에 그동안 중국에서 수탈한 수많은 돈을 가지고 춘천에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커다란 상점, 커다란 쇼핑센터를 만들 수 있겠죠. 춘천에. 인천 차이나타운보다 더 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평택 차이나타운은 지금 실패했잖아요. 근데 지금 춘천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중국이 들어오니까 뭐 고용 창출이 되고 뭐 외국 자본이 들어오니까 뭐 일자리 창출된다. 요 말을 그대로 제가 그러면 한국 버전으로 만들게요. 여러분 그 이마트가 여러분 사는 마을에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거대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갔고 그 이마트가 만들어지면 일자리 창출될 거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좌파들이 와 그거는 대기업의 횡포다. 대기업이 지역상권을 다 죽이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대기업이라는 단어를 중국 자본으로만 바꾸세요.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즉 뭐다? 차이나타운이 생기는 순간 그 주변의 상권은 지역 상권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실업자 돼요. 처음에 입주할 때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알랑방구를 끼면서 마치 뭐 학교에다가 무슨 뭐 기부금도 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쇼를 합니다. 하지만 일단 들어오고 나면 여러분들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차이나타운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마사지사하고, 매춘하고, 삐끼하고, 기둥서방하고 이런 거밖에 안 돼요. 다른 거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괜히 이런 것들을 돕겠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강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춘천, 홍천 이런 게 나옵니다. 저희가 가는 지역이 거기 아닙니까? 춘천하고 홍천. 그렇죠? 김진태 의원, 그 다음에 저기 유상범 의원이 있는데 이런 데를 저희가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다 중국 동북공정에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지역에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대는 제가 또 연구하는 고대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죠. 군부대도 많고. 그래서 중국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고대 유적지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돼요. 안 막으면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거에 유린됩니다. 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그 다음에 이제 가짜 뉴스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아주 재밌는 뉴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도민뉴스라는 건가 봐요. 도민뉴스. 어디 조그만 지역신문인 것 같은데 여기 벌써 한반도기 나오죠. 견적 다 나왔죠. 네. 자, 여기 보시면 비정규직 대책 한 목소리, 노동쟁이의 권리는 상반. 오, 그래?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올라온 정당별 공약 중 노동 분야를 따로 살펴봤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저희 그 방송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얘네들 뒤에 뭐라 써왔냐, 이렇게 새벽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를 좀 작게 줄일게요, 제가. 이렇게. 여기가 저희랑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 보시면 자유의 새벽당 32번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뭐 맞기는 맞아요.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아니죠. 반중 친미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죠.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중 패권 경쟁을 이용해서 중국이 미국에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미국이 지금 잘라내고 있잖아요. 그 빈 틈새를 우리가 들어가겠다 해요. 그렇죠? 그게 저희의 전략입니다.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 말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유의 새벽당은 귀족 노조 세력의 권력 이양을 내세웠다. 아니요. 권력 이양이 아닙니다. 노조 철폐입니다. 네, 저희는 권력 이양 관심 없어요. 그냥 노조 없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랬고, 또 밑에 또 하나 보면 뭐가 있냐면, 단 자유의 새벽당만은 문재인 정권 이후 정규직 전환된 비정규직을 다시 되돌리겠다고 했다. 어? 그래? 글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정규직 차라리 공무원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니까 일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하거든. 그리고 지나치게 인원이 많습니다. 예. 그 공무원이 많으면요, 국민 세금으로 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은 줄일수록 좋은 겁니다. 예. 뭐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돌려 정규직을 잘라버리는 거지.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를 자꾸 이렇게 가짜로 쓰는데, 아, 놀랍습니다. 반중 친미에 대해서 좀 기사 좀 올리지. 저희 새벽당 정책의 상당 부분이 거기에 할애되어 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이런 방구도 안 하더군요. 예. 웃깁니다, 웃겨. 아니, 왜 우리만 공격합니까? 어? 뭐 좌파들은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우파 사람들 왜 우리만 공격해? 왜 우리 새벽당한테 표를 주면 사표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미래한국당 외에 소위 우파 계열의 비례 정당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왜 얘기 안 합니까? 우리만 사표가 되고 다른 비례 정당을 찍으면은 사표가 안 되는 겁니까? 뭔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규모가 작다니까 최소한 다른 비례 정당들은 홍보물이라도 보냈잖아. 홍보물. 그 1억 5천 든다며. 우리는 홍보물도 못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지지자들 중에 자유의 새벽당이 출마 안 하는 줄 알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문의 전화까지 왔습니다. 우리 출마하죠. 그 홍보물을 보낼 자금조차 없어갖고 우리는 유일하게 의존하는 게 이렇게 11번씩 터지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이거밖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튜브 채널. 이거 하나라고. 유일한 수단. 그것도 11번씩 터져요. 끊임없는 방해를 받는다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송을 하면은 그거를 보고 저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각 SNS라든가 이런 커뮤니티에 많이 뿌려주죠. 이게 다예요. 저희가 하는 선거가 이게 다라고. 가장 작은 규모에 가장 돈도 없어요. 이러한 작은 규모의 우리 새벽당을 갖다가 그 사표라고 얘기하다니. 저희보다 뭐 통계 그래프 보니까 이 선거 이거 마지막 통계됐던 그래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새벽당은 통계 나오지도 않더구만. 물론 저는 그 리얼미터의 통계를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저희의 표는요, 그러한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하면요 영향력이 없는 표예요. 끼케 만표 2만 표네. 끼케 만표 2만 표 정도예요. 그러면 별 의미 없잖아. 오히려 다른 우파 계열의 비례정당이 뭐 2.5%, 뭐 2.1% 이렇게 표를 장악하고 사표화되면 이게 더 큰 문제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이게 논리가 안 맞다고 하는 거야.
네. 그게 더 맞잖아. 차라리 걔들이 없었으면 그냥 다른 데가 더 먹을 걸. 왜? 거긴 2% 이상씩 먹을 수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 통계 그래프 보니까 나오더구만. 1.8%, 뭐 2.1%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비중이 큰 거잖아. 그럼 그게 사표라고 얘기해야지. 저희가 아니라 통계조차 안 나오는 정당을. 근데 왜 우리한테 집중적으로 사표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논리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벌써? 그렇죠? 물론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통계가 있는 것 같아. 내부적인 통계. 그건 뭐다? 우리가 굉장히 맹렬하게 추격한다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겠지. 에? 다른 데 하세요. 다른 데. 더 사표화될 수 있는 딴 데 많으니까. 응?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거는요. 기존 다른 우파 정당하고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이번에 MBC 토론회 보셨죠? 그 후보자 발표 연설 보셨죠? 소위 얘기하는 우파 정당, 우파 위성 정당은 다 이야기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빨갱이, 뭐 이런, 빨갱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하여튼 뭐 좌익 정권 뭐 이런 얘기 나왔죠? 이런 거 얘기했다고, 이런 거.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즉 뭐다? 다른 소위 우파 정당이라는 위성 정당들은, 비례 그 위성 정당들은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기독자유당, 우리공화당, 무슨 당이 됐던 다 같은 얘기하고 있다, 야. 다 같은 얘기. 박근혜 대통령 얘기, 뭐 이서부터 해서 다 같은 얘기. 근데 우리는 뭐 했어요? 반중친미. 좌우를 떠나서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어젠다. 반중친미. 우리 이거 갖고 한다는 거였잖아요. 제 방송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반중친미로 간다. 우리는 중공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우리는 중공에 의한 우한폐렴의 해악을 반드시 국제사회에 제소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는 사드 배치를 하겠다. 우리는 파룬궁이나 티베트 독립, 그 다음에 위구르 사람들을 지지한다. 이런 말 했다고. 이게 기존의 위성 우파 정당과 어느 부분에서 걸리는 게 있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표를 깎아먹는 사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같은 얘기라는 정당이 너무 많잖아. 같은 얘기라는 우파 정당이 너무 많으면은 표가 분산될 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사표라고 얘기하지? 지금 제 이 논리가 틀렸습니까? 어? 제 논리가 틀릴 게 없잖아. 네. 오히려 저희는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좌파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제가 과감하게 얘기하잖아요.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 반중친미 하면은 지역구는 민주당 찍어도, 비례는 우리한테 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 자체가 좌파들에게도 손해볼 게 없는 내용이야. 손해볼 게 없는 내용.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역구 민주당 찍어. 니들 원하면은. 근데 지역구 우리한테 내놔. 왜? 우리는 반중친미를 하고 좌파들이 좋아하는 고대사, 동북공정에 대해서 싸울 거고 이런 걸 우리가 하려는 거니까 우리를 비례를 줘. 그럼 우리가 할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 있어? 그래서 우리는 사표가 아니에요. 왜? 우리를 찍는 사람들은 여러분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서부터 해서 있는 우파 계열의 정당들 있죠? 이쪽이 막걸리라면 저희는 코카콜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 건지 아니면 배지 한 번 더 달고 억대 연봉을 받고 지역 유지들, 지역 건설업자들과 짝짝꿍해서 중국 거대 자본을 받아서 대규모 비자금을 만들고 검은 돈을 만드는데 한몫 챙기려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만 뽑아달라고 하는 거, 한 명이라도. 간단해요. 그래서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가 법안을 내걸고 거기 이제 찬성 반대 버튼 누를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찍을 거예요.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가. 어디 봅시다. 국회의원들 어떻게 하는지. 응? 이민 받을 때 그 탈당 증서라는 거 있죠. 공산당을 탈당했다는 증서. 이거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이민자, 북한으로부터 온 탈북자들 전부 적용됩니다. 탈북자 중에도 간첩이 있어요. 중국에서 온 이민자 중에도 간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탈당 증서, 이게 그냥 온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이거 휴지 조각에 불과해.
탈당 중 사람들이. 왜? 어차피 공산당이 싫어 온 사람이니까 거기 써 있는 거에 반하는 행동을 할 리가 없어요. 근데 간첩으로 온 사람들은요, 이 탈당 준비가 껄끄러워.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이건 소급 적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서 영주권 받고 20년씩 산 중국인이라 하더라도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저희는 그 탈당 장소에 공산당으로 탈퇴되는 거 외에 하나 더 집어넣을 겁니다. 뭐냐? 역사시험. 동북공정에 대해서 쓰시오. 당신의 생각. 고구려는 어느 나라의 역사인지 쓰시오. 이런 거 할 거예요. 당연히 중국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영주권 박탈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 고구려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라고 써야 영주권이 취득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니까? 예,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돼도 여기 보면 지금 차이나타운에 투자이민제 받겠다고 하죠. 투자이민. 투자이민이 돼서 돈 투자하고 영주권 사겠다. 이거 영주권 팔이에요. 돈 주고 영주권을 파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 역사시험에서 불합격하면은 돈을 줬어도 서류상의 문제가 없었어도 무효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영주권을 돈을 주고 사서 들어와서 간첩 행위를 하는 걸 놔두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딴 이유가 없어.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냥 들어와서 영주권 받고 귀화해서 사는 외국인이라면요, 이상한 짓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이러한 역사 시험이라든지 탈당 증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어차피 그렇게 안 해. 그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민을 왔어. 고대사 시험을 봐. 고대사는, 고구려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입니까? 한국의 역사입니까? 중국의 역사라 쓰는 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한국의 역사라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한국 역사 쓰면 끝이야, 그냥. 뭐가 문제돼?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은 간첩이라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안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반대 버튼을 누르는지를 죄다 우리가 촬영을 할 겁니다. 필요하면 유튜버들 초대할 거예요. 여러분들 찍으세요. 실시간으로. 누가 매국행위를 하는 국회의원인지 다 까발려 버릴 테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지금 여야 좌파 우파가 통계상에도 나오지 않은 우리 새벽당이 그렇게 거슬리는 겁니다. 여태까지 잘 해드셨죠? 이제부터 우리가 들어가면 못하게 되는 거거든. 우리가 댐에다가 구멍을 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얘기했죠? 한두 명 들어가서 바뀔 것 같으냐? 바뀝니다. 왜? 우리가 지금 댐에다 구멍 뚫고 있는 거거든.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를 뽑다가 3%가 안 돼서 4표가 될 수도, 아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단언코 얘기하는 거는 저희 쪽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 들어가면요, 다른 우파 국회의원 100명보다도 낫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저희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에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될 때 우파 정당 뭐 했습니까? 그 많은 인원 갖고 다 통과시켜줬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명이 다른 우파 국회의원 100명보다 낫다니까. 우리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요. 예, 정부가 운송비까지 부담해줘 값싸게 수출하기 위해서 하네. 그냥 마스크 만들면 중국 애들이 사가게끔 하면 되지. 정부가 왜 나서서 운송비까지 대줍니까? 정부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건 국민 세금이에요. 왜 해?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제외국민이 뭐야?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이겠죠. 어제 제가 방송에서 했죠? 중국에서는 저급 발 닦고 엉덩이 닦은 더러운 중국산 마스크를 우리나라에 판매하면서 그것도 수출품이면서 구호물자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갖다 줬죠. 적십자 사회들이 그걸 분배하고. 이거는 판매품이잖아. 그럼 판매 유통기업이 하면 되지. 근데 마치 구호물자처럼 포장을 했죠. 그래서 오면서 우리는 또 양질의 한국의 마스크를 중국으로 수출하겠다? 이게 뭐한 짓이야? 말이 안 되죠? 네. 이런 짓을 지금, 이런 매국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국 애들이 만든 거 중국 애들 쓰라 그래요.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면 돼요. 필요 없어. 중국 제품 품질 떨어져요. 저질이야. 더러워. 안 써도 돼. 너희들이나 쓰세요 하고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면 됩니다.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한 폐렴 피해 보상 소송이나 해요, 중국에. 우리랑 같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